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곳은 문학관입니다. 제가 조병화 문학관에 서 있는데요. 저기 언덕 위에 하얀 집은 한 시인이 치열하게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담아놓은 서재입니다. 우리가 보통 셰익스피어 뭐 이런 문학관을 생각하는데, 여기도 역시 한국에도 그런 문학을 치열하게 했던 시인들은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문화와 문학을 했을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들하고 당신은 누구의 반려입니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 강은 당신의 반려는 누구입니까를 주제로 놓고 살며 사랑하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누군가에게 가서 의미가 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들고 반려문화와 반려문학 다시 5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우리는 5강에서도 살며 사랑하며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당신의 반려는 누구입니까? 지난 시간에 당신은 누구의 반려입니까? 였다면 이번 시간은 당신의 반려는 무엇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자, 옆에 그림은요, 아르르의 별이 빛나는 밤, 고흐의 그림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습니다. 기가 막힌 번뇌가 있는 사람만이 그 번뇌 속에서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극적인 것을 보고 고통과 마주하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세상으로 건너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고흐는 어쩌면 이렇게 이 거친 붓터치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지 정말 경이롭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이런 어떤 예술을 하면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글이 있는데 그 글 하나가 슬픔이 밀려올 때는 별을 보라라는 그런 글귀입니다. 글귀인지 누군가에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통곡하고 싶을 때는 이상하게 이 생각이 나요. 슬픔이 밀려올 때는 별을 보라. 저는 이 그림에서는 고뇌, 뭐 번뇌, 그런 것들을 뛰어넘은 또 다른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저의 반려 취미를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강을 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들의 반려는 무엇이고 누구입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별 그림,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는 고흐를 생각하면 도대체 고흐의 반려 문화, 고흐는 무엇으로 살 수 있었을까를 제가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고흐는 그림 그리는 것으로 살았겠죠. 그래서 아르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릴 때 테오에게 동생이 반려였어요, 진짜로. 근데 그 동생에게 어, 편지를 쓰죠.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별은 심장처럼 파닥거리고 계속적으로 빛나고 캠퍼스에선 별빛 터지는 소리가 들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가 아마 고갱이 떠나고 귀를 잘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귀에서는 끊임없는 강물 소리가 들리고 캠퍼스에서는 별빛 터지는 소리가 들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고흐의 번뇌는 이제 마침내 별빛으로 빛이 난 거겠죠. 그리고 우리들도 알지 않습니까? 이만큼 살다 보면 아,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은 알아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서 걸을 수 있고요. 밤이 낮을 향해서 걷는 것을 알고 있고 낮
역시 또 밤을 향해서 가는 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는 그래서 별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번뇌 속에서도 별빛을 바라보는 것. 자,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이어볼까요? 이번에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죠. 슬픔이 밀려올 때 그때서야 별이 눈에 보이듯이 번뇌, 고뇌, 뭐 무서움, 두려움, 뭐 이런 것도 어떤 반려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선생님들의 번뇌, 뭐 나의 고뇌, 뭐 이런 거는 무엇으로 빛이 났을까요? 다음의 시를 읽으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시인은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 고흐의 그 기가 막힌 번뇌하고도 너무나 통하는 시죠. 읽어볼게요, 한번. 이게 승무라는 시인데요. 조지훈 시인이 썼습니다. 얄불사 하얀 고깔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고 빈대 황초뿌리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씨 버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못 오고 복사꽃 고운뺨에 아롱지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 하고 이범사 귓도리도 지새는 삼경인데 얄불사 하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승화되는 느낌이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마음속에서 오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시는 우리가 쓰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감상이라도 하면서 내 마음에 함께 있는 번뇌, 함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죠. 제가 그 보통 어, 밤에 걸어요. 하루에 10,000보 정도 걷는데 이 걸으면서 천변에서 만난 풍경인데요. 완전히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이런 풍경을 만날까라고 생각해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는데요. 한 번도 않고 그냥 지나쳤던 벤치에 이렇게 가을이 와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는 여전히 달이 떠 있었고요. 인적은 드물었지만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계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많이 충분했었고요. 그리고 충만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냥 일상에서 만나는 이런 어떤 것들도 나에게는 충분히 반려가 되었고 나는 충분히 행복했고 정말 좋아서 가슴이 터질 뻔했는데 어, 그 이상한 거는 그 낮에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해서 별이나 바라봐야겠다. 정말 내가 슬픔이 밀려올 때는 별을 보리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갔다가 정말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정말 가을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그냥 무심히 정말 바라봤는데 나는 충만해졌던 어제의 기억이었습니다. 음, 네. 한번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왜 누군가를 돌보고 그 반려동물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외롭죠.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고독을 생각하게 하는 시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대고 의지하며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상에서 만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다음에서 만나는 직접적인 진짜 그 반려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은 이제 영상이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 보시고요. 그 영상은 제가 나는 사랑입니다를 썼던 그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영상은, 이제 진짜 반려 친구들을 이야기해 볼 건데, 전부 다 버려졌다가 구출된 반려견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반려견들을 쓰고, 느끼고, 이들을 조금 돌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은 정말 함부로 부르지도 말고요. 느닷없이 거두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시작했으면 책임이라는 것을 지고 정말로 그것이 자신이 없을 때는 시작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영상 보시면서 반려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어, 지난 시간에 사랑은 정말 이상한 게임이어서 더 많이 기다리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손해보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이상한 게임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어, 우리는 그 바라보는 것도 놓아주는 것도 모두 일상의 반려이고요. 여기 사랑했던 어떤 존재와 이별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카톡이죠. 그래서 이제 8년 동안 가족 같았던 루피가 세상을 떠났다고 저에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소식을 전해온 이 친구는 정말 늘 누군가를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친구이기도 한데요. 저도 그 친구의 돌봄 속에서 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에서도 다시 삶을 찾았던 그런 경험이고 그 나를 많이 잘 돌봐줬던 그 친구로 인해서 또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그 친구에게서 이제 루피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슬펐습니다. 뭐가 슬퍼냐면 루피가 세상을 떠난 게 슬펐다는 것보다는 내 친구가 루피가 떠난 그 상황이 많이 슬퍼했고 애도하겠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 루피는 그냥 강아지였겠죠. 그런데 친구와 친구의 가족들은 루피라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루피는 루피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제 이름과 제 이름을 불러주어서 제가 잘 살 수 있는 어떤 의미가 되고 꽃이 되었듯이요. 루피는 저들의 가족이었고, 그리고 루피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루피라고 부르고, 루피는 저들에게 그래서 또 꽃이 되고 의미가 되었었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반려 문화의 그 의미는 그런 것들이 있죠. 내가 불러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만져주는 것,
그리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반려 문화가 되어서 그것이 다시 반려 문학이 되는 것이죠. 다음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어떻게 하나의 의미가 되는지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시인은 이름을 불러주면 나는 너에게 가서 하나의 의미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사랑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에서 갖고 온 스틸컷인데요. 마리오가 파블로 네루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빠졌다고 어떤 처녀를 사랑하게 되죠. 근데 어, 너무 아픈데 낫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랑을 하면 아픈데 그 아픔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통증하고는 약간 다른 그렇지만 낫고 싶지 않은 영원히 진짜 그냥 사랑을 해서 아프지만 기꺼이 아프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도 사랑의 속성 같은 거를 알 수 있죠. 어, 이렇게 마리오는 그 친구를 향해서 여인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려 문화 자체는 이름 부르기 시작부터 하나의 의미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나의 꽃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아파요. 하지만 낫고 싶지 않아요. 라는 하나의 스틸컷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개인적이긴 하지만 나의 최애 애장품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저에게 있어서는 시고 책이겠죠. 그런데 기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사진들을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고 뭐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고 다 있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꿈만 꾸면 아버지와 함께 있고요. 엄마와 함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의 사진을 한 장 갖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아버지가 나무 그늘에 아주 앙상한 나무에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 속에 내 아버지는 나를 보고 웃고 있고요. 아버지와 함께 갔던 어떤 곳에서의 그 노루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런 기억들 아버지는 나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나는 노루에게 먹이를 먹이고 또 어린 날 엄마랑 같이 아버지가 사진을 찍고 엄마랑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런 엄마는 이렇게 많이 늙었고요. 갖고 있는 이거는 뭐 좋은 거는 아닐지 모르지만 엄마가 아버지가 갖고 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뭐 신문에 난 것들을 이렇게 쭉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나의 최애장품인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나의 애장품이지? 그래서 나의 반려 애장품이지? 뭐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민낯으로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은 어, 정말 몸서리치게 외롭거나 슬플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는 어,
별을 보기 위해서 밤에 걷고요. 무작정 많이 걷고 그다음에 하늘을 보면은 위로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아마 그 어릴 적에 그 오빠가 셋이고 딸이 하나인 그 유년의 과정에서 아마 그 북적거리는 가족이 있었고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자랐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마 그 고독의 원천 같은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별을 보면은 그리고 걷고 별 보고 달 보고 뭐 이러면 어, 치유가 되는 느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시인이 되고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반려에 관한 어떻게 보면 우리 고독하지 말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선생님들의 반려는 누구이고 또 선생님들의 반려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